지금 보여드리는 내용은 약 2주 전에 국회에서 있었던 맨발 걷기 국민운동본부에 초청을 받아서 제가 국회에서 강연했던 내용을 풀 영상으로 찍어 드리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재활의학과 김정훈입니다. 오늘은 만성통증 맨발로 해결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성통증에 대한 다양한 운동 방법이 있지만 너무 어려운 운동 방법 또는 너무 땀이 나서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렇게 힘들이지도 않고 또 막 그렇게 무슨 장비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너무 간편하게 하면서도 아주 효과가 좋은 만성통증 해결에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는 맨발 걷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내용은 약 2주 전에 국회에서 있었던 맨발 걷기 국민운동본부에 초청을 받아서 제가 국회에서 강연했던 내용을 풀 영상으로 찍어 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분이 맨발 걷기 운동본부의 박동창 회장님인데, 굉장히 선한 성품과 그리고 맨발 걷기를 통해서 국민 건강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더라고요. 서울에서는 대모산에서 자주 맨발 걷기 하면서 많은 회원분들하고 건강도 좋지만 또 많은 회원분들의 불면증, 우울감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함께 해결하고 있는 아주 멋진 분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맨발로 걷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맨발의 의미와 그리고 맨발로 걷게 되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과, 그리고 맨발로 걷는다고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나? 앞으로 맨발 걷기 또는 맨발로 우리가 땅을 디디고 서는 것이 어떤 과제가 남아 있는지 살펴보고요. 맨 마지막으로는 맨발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회로 나아가는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릴 때는 다 이렇게 맨발로 산으로 들로 뛰어 돌아다녔습니다. 어쩌면 우리 자녀 세대, 지금 젊은 세대들은 이런 기억이 많이 없을지도 몰라요. 저는 이제 60년대생이라서 68년도, 그러니까 제 어릴 때는 이제 70년대 초반이죠. 막 그럴 때는 정말 동네에 포장된 도로가 없었습니다. 다 흙길이고 구슬 따먹게 하기 좋은 다 흙길이었기 때문에 그때도 신발을 신고 다니긴 했는데 놀러 다닐 때는 맨발로도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맨발로 우리가 땅을 디디고 선다는 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의학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이런 다양한 조직들이 있죠. 힘줄, 근육, 혈관, 뼈, 이런 피부 포함해서 모든 이런 조직들을 이제 결체 조직, 쉽게 말하면 다 이제 연결하는 조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조직들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연결하는 매개체가 뭐냐? 그것이 바로 전자라는 겁니다. 전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 몸은 전기가 없으면, 전자가 돌아다니지 않으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하나의 전자기기 비슷한 겁니다. 사람도. 우리가 휴대폰은 며칠만 충전 안 하면 배터리가 나가서 아예 못 쓰게 되는 거죠. 사람은 그러면 충전을 안 해도 되는가? 물론 잠을 자는 것도 충전인데 사람이 맨발로 지구와 만나는 것, 땅과 만나는 것, 이것이 또 다른 충전 방법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람이 언젠가부터 신발을 신고, 신발이 이제 부도체잖아요. 옛날에 집신 같은 것은 이제 부도체가 아니었겠죠. 그렇지만 지금 신발들은 다 부도체이기 때문에 신발을 신으면서
그 땅과 완전히 그 분리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람 몸이 움직일 때마다 계속 활성산소가 발생합니다. 활성산소라는 것은 우리가 에너지로 쓰고 있는 이 산소가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내고 난 다음에 불안정하게 되는 그런 산소들을 말하는 거예요. 산소의 찌꺼기 같은 것이죠. 그런데 이런 활성산소가 염증을 일으키기도 하고 오랫동안 있으면 우리 몸의 유전자 DNA도 변형을 일으켜요. 그 암이 발생한다. 또 염증 때문에 우리 조직이 붓고 이런 여러 가지 또 염증이 만성 통증을 일으키기도 하고 이런 모든 문제들이 활성산소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활성산소를 없앨 수 있다면 사람은 훨씬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이거는 뭐 모든 그 과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발을 벗고 맨발로 땅과 만난다면 우리 지구에 있는 자유전자가 우리 몸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실제 실험을 해보면 우리 몸에 이 전위차가 있다가 땅과 우리가 맨발로 딱 만나는 순간 이 전위차가 없어집니다. 신발을 신으면 이 전위차가 생기게 되고 그 말은 땅에 있는 자유전자들이 몸으로 흡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염증을 완화하고 DNA를 보호하는 맨발은 이렇게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땅이 지구와 흙과 만나는 것, 이것은 충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그 접지라고 하는데 맨발의 의미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 하나가 접지 이론입니다. 인체는 전자기계, 휴대폰과 같은 전자기계인데 우리가 땅과 맨발로 만나게 된다면 뭐 꼭 발이 아니어도 되겠죠. 뭐 손으로 만나도 되고 등으로 만나도 되는데 벌러덩 누워 있을 수는 없으니까 맨발로 땅과 만난다면 우리가 접지를 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 충전해서 에너지가 쌩쌩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중에서 항산화제, 우리 지금 요거를 이제 그 프리 라디칼이라고 해서 활성산소인데 활성산소는 맨 마지막에 이런 전기가 이 전자가 쌍을 이루고 있지 않아서 굉장히 불안정한 물질이에요. 그래서 지구로부터 이런 산소를 받아들여서 자유전자를 받아들여서 이 자유전자가 이 활성산소를 안정화시켜 준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구는 거대한 항산화제이자 충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맨발의 효과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그 뚜렷한 효과는 잠이 굉장히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거의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골다공증이 감소가 된다. 또 혈액이 묽게 된다. 스트레스가 줄어든다. 염증이 줄어든다. 통증도 좋아진다. 그리고 조직이 빨리 재생이 된다. 면역이 좋아진다. 이런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일부는 아주 확실하고 일부는 약간 퀘스천 마크가 있는 부분도 있어요. 자, 이 논문을 보면 항산화 효과, 뭐 면역 증강 효과, 그 다음에 혈액이 끈적끈적하던 것이 좀 묽고 부드럽게 바뀌는 거,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거, 염증이 줄어드는 거, 통증이 좋아지는 거, 그 다음에 상처가 빨리 회복되고 우울감이 개선되는 이 논문에 그 영국에서 나온 논문인데 뭐 다양한 효과들을 보고하고 있어요. 자, 혈액이 묽게 되는 효과. 제가 처음 고지혈증 때문에 맨발 걷기를 시작한 게 3년 좀 더 됐습니다. 3년 한 몇 개월 된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가장 제 눈에 크게 들어왔던 것이 혈액을 묽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땅과 맨발로 만나게 되면 접지 효과 때문에 심혈관계에 가장 큰 위험 요인이죠. 혈액이 끈적끈적하고 혈액이 뭉쳐서 돌아다니는 거, 이런 혈액의 점도를 낮출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맨발 걷기의 효과가 되겠습니다. 여기 요약한 내용을 보면 접지를 하게 되면 적혈구의 전하를 증가시켜서 혈액을 묽게 하고 접지는 가장 간단하게 심혈관계 위험성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는 이제 적혈구가, 이게 다 적혈구입니다. 덩어리 져가지고 굉장히 천천히 흘러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여기는 적혈구가 이렇게 하나하나 분리되니까 아주 부드럽게 진행이 잘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 맨 왼쪽이 이제 정상 뇌 모습입니다. 여기는 뭔가 하얗게 보이죠. 요것은 그 뇌에 있는 작은 혈관들이 막히면서 지금 이렇게 뇌세포들이 일부 죽어 나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굉장히 넓어졌죠. 이런 것들은 치매도 올 수 있고, 이게 한꺼번에 조금 더 크게 오면은 이게 바로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뇌경색이 되는 거죠. 그래서 편마비가 오거나 언어가 둔하게 되거나 감각이 둔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런 작은 뇌혈관의 문제가 바로 아까 끈적끈적한 혈관, 느려진 혈류 속도하고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그 혈관입니다. 혈관 안에 이 적혈구가 돌아다니는데, 이 적혈구가 벌써 탄수화물을 많이 드시게 되면 이 적혈구가 부드럽게 흐르도록 여기 그 막이 있어요. 막이. 부드러운 젤 타입의 구조수라는 물이 있는데, 이런 물이 그 전하가 서로 맞지 않다 보면 이런 것들이 막 깨집니다. 중간에 이런 다당외피라는 여기 그 혈관을 보호하는 작은 털 같은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깨지게 돼요. 이런 것들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항산화제고, 그 항산화제 중에서 이제 입으로 꼭 먹거나 뭐 주사로 맞거나 그러지 않아도 맨발로 우리가 땅과 접지하고 나면 자유전자들이 들어와서 이런 젤 타입의 구조수들을 보호하고 혈관을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접지 효과 중에 큰 것이 이제 조직 재생 효과인데, 지금 보시면 당뇨발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발을 그 수술해서 잘라내게 되는 아주 좀 끔찍한 그 당뇨의 후유증이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점점 커지는 경우는 굉장히 많이 봤는데, 이런 식으로 빠른 속도로 2주 만에 이렇게 좋아지는 거는 저도 잘 보지 못했습니다. 이거 사실 논문에 나와 있는 사진이고요.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은 아니에요. 또 염증이 줄어든다. 이거는 이제 체열 검사라고 해서 염증이 있으면 빨갛게 온도가 높게 나타나는데, 이거 접지를 하고 났더니 이렇게 그 염증이 감소하고 온도도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골다공증이 감소된다. 이거는 그 사실 조금 애매한, 제가 보기에는 좀 애매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혈액이나 소변에서 인산이 그 많이 배출이 되면 뼈 안에 있는 그런 성분들이 빠져나가면서 골다공증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것인데, 실제 인산 배출이 줄어들었다고 반드시 골다공증이 좋아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실제 골밀도 검사를 해가지고 좀 확인하는 것이 더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요것은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졸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 근데 지금 이제 이쪽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그 접지하지 않았을 때 스트레스 호르몬이 막 이렇게 갑자기 아침에는 엄청 높게 나왔다가 뚝 떨어지는 그런, 그러니까 피크를 보이게 되는데, 접지를 하고 나면 올라가긴 올라가지만 저렇게 막 꼭대기까지 천장 뚫고 올라갈 것처럼 저렇게 심하게 올라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감소를 볼 수 있는 또 하나가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빨리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요거는 이제 자율신경계 중에서 교감신경이 엄청 항진된 거고, 부교감신경이 떨어진 것인데, 이런 것들을 요거는 건강한 거고, 요거는 이제 건강하지 않은 거죠. 교감신경이라면 막 긴장과 불안이 엄청 많은 그런 상태인데, 이런 것들이 접지를 하고 나면 이런 방식으로 건강하게 좀 좋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수면의 질은 뭐 굉장히 그 연구가 많습니다. 빨리 잠이 잘 들게 되고, 전반적으로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느낌이 굉장히 상쾌하고, 근육이 뻣뻣하던 것이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만성적인 통증 등 전반적으로 삶의 질이 전부 다 좋아진다, 이런
내용들의 연구였습니다. 통증은 요런 혈압계 이렇게 감아가지고 막 이 압력을 올리면은 이제 통증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런 접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통증에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 견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근육의 손상이 있다가 얼마나 빨리 회복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준 건데요. 이것도 효소, 크레아티닌 카이네이즈라고 해서 CK라는 근육에 많은 효소 수치를 비교해가지고 효소 수치가 운동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빨리 높아지는 사람들은 근육 손상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한 겁니다. 그리고 접지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그런 근육이 파괴되고 나오는 효소가 줄어들 것이다. 실제로 줄어들었어요. 근데 이게 정말 미세 근육 손상에서 그 빠른 회복을 보인다는 것과 완전히 일치하냐? 그렇게 보긴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CK는 근육 말고도 다양한 장기에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더 정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자, 앞으로 그 왼발로 우리가 걷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이런 다양한 좋은 효과가 있는데 어떤 문제들이 또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다양한 연구 논문들이 많이 있긴 한데 대체적으로 이 논문의 사이즈가 작아요. 샘플이 좀 작고 그리고 엄밀한 비교 대조군을 선정하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대규모 그리고 좀 질이 좋은 그런 논문들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바람이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당뇨가 있으면은 맨발 걷기를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거는 좀 과한 얘기입니다. 맨발 걷기는 확률적으로 본다면 뭐 고지혈증 약이나 뭐 항생제나 뭐 이런 약보다도 오히려 그 부작용은 훨씬 적습니다. 물론 이제 당뇨가 있는 분들은 조심은 해야 되겠죠. 한번 상처가 나면 아까 당뇨발처럼 그렇게 상처가 심해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좀 조심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당뇨가 잘 조절되지 않는 분들이라면 우리가 어싱 슈즈가 있어요. 어싱 슈즈. 완전 맨발하고 똑같진 않지만 그래도 접지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고 발가락 운동도 되고 하는 그 접지 그 신발을 신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당뇨가 잘 조절되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운동하고 맨발로 걷고 난 다음에 발을 씻으면서 자기 발을 꼼꼼하게 체크하는 정도만 하더라도 큰 무리 없이 맨발 산책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불안하다. 뭐 파상풍 주사라도 맞으시는 것이 좋긴 하겠죠. 면역이 떨어지시는 분들이라든지 당뇨가 있으신 이런 분들은 그런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맨발로 걷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어떤 좋은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아유 당뇨 있으니까 나는 걸으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너무 큰 축복을 하나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제일 첫 번째는 황토길 생각보다 안전합니다. 다만 황토가 너무 미끄럽고 물기가 많으면 미끄러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유의하셔야 되고 발에는 굉장히 안전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몸의 균형을 못 잡을 정도로 몸이 쇠약하신 분이라든지 연로하신 분들은 누가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균형 잡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면 처음에는 황토길부터 걸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잔디밭이에요. 요즘같이 비가 많이 온 날은 잔디밭이 정말 좋습니다. 물론 가을철에 뭐 쯔쯔가무시 같은 그런 그 해충들 때문에 생기는 질환이 걱정이 되신다면 가을에는 조금 주의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만 봄, 여름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해충들은 대체로 한 자리에 오래 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이러면 잘 물려요. 이렇게 계속 걸으면 잘 그렇게 물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흙길, 우리가 일반적으로 걷는 흙길, 흙길도 이제 흙 종류에 따라서 굉장히 부드러운 마사토 같은 것도 있고 조금 까슬까슬한 우리 학교 운동장에 있는 모래가 많이 포함된 그런 거친 흙길도 있겠지만 그런 흙길 중에서 이제 자기에게 잘 맞는
처음 같으면 부드러운 길이 더 좋겠죠. 차츰차츰 흙길을 조금 더 거친 흙길을 걸어보셔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시냇물 있죠. 시냇물. 자, 이 시냇물도 굉장히 좋은 접지 코스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비가 많이 온 때는 산에 가면 오랜만에 냇물이 콸콸콸콸 흐르는 거 볼 수 있어요. 1년에 몇 번 안 되는 귀한 기회니까 요즘 같은 때 산에서 한번 시냇물에 발을 담궈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낙엽이나 숲길 이런 데는 돌도 막 있고 막 뒤섞여 있죠. 그렇지만 이제 이 정도 하셨다면 숲길도 한번 도전해 볼 만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맨발로 트레킹도 하거든요. 뭐 그냥 등산할 때도 그냥 맨발로 하기도 합니다. 저는 아주 추운 날씨에는 아직 하지 않는데 이번에 맨발 걷기 국민운동본부에 보니까 한겨울에도 이렇게 맨발로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경험이 없지만 올겨울에는 한번 도전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발 걷기 국민운동본부에서 만난 분들이 발이 거의 막 여기 황토 색깔처럼 아주 새카만 분들이 많았어요. 그 암 환자분들도 상당히 많았는데 암 환자분들이 뭐 물론 맨발 걷기만 한 것은 아니겠지만 다양한 치료를 받으면서 또 이 맨발 걷기를 통해 가지고 걷기를 회복하신 분도 많고요. 이 맨발 걷기를 하면서 그런 암 치료를 잘 견뎌냈다 하는 분들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맨발 걷기의 효과를 이제 과학적으로 좀 더 검증할 필요가 있는데 초기에는 이런 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스트레스가 줄어든다. 수면의 질이 좋아진다. 통증이 좋아진다. 왜냐하면 이거는 전부 다 그 자기가 보고하는 형식이거든요. 큰 실험이 아니라 그 환자들이 스스로 맨발 걷기 하고 난 다음에 그 전과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설문이나 자기 보고 형식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할 수 있는 좋은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중기 과제로는 이런 거죠. 혈액이 묽게 된다. 저거 아주 큰 스터디가 아니라서 좀 대규모로 이렇게 스터디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직이 잘 재생이 된다. 이거 너무 좋은 얘기죠. 수술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염증이 감소한다. 이런 그 주제들은 좀 실험실 연구가 필요하고 좀 더 정확한 검증이 필요한 중기 과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린 양이랑 사자랑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 포근한 풀밭에서 서로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면 참 좋을 텐데 안 그렇죠?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전부 다 불안을 조장해가지고 학교에서 성적 조금 떨어지면 막 큰일 날 것처럼, 그리고 남들 다 가는 대학을 못 가면 무슨 큰일 날 것처럼, 남들이 집 살 때 집을 못 사면 큰일 나는 것처럼, 남들이 뭐 코인 해가지고 대박 칠 때 자기 혼자 낙오자가 되는 것처럼 뭔가 자꾸 이렇게 비교하고 경쟁하는 그런 스트레스가 대한민국 사회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방에 이런 사자들이 돌아다니는 것 같은 정글 같은 데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죠. 맨발 효과를 이제 그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장기 과제로는 우리가 아까 본 스트레스나 수면의 질, 통증 회복 이런 것들이 다 좋아지면 사람이 일단은 자기 스스로에 대한 신뢰가 높아집니다. 잠도 잘 자고 별로 크게 스트레스가 없고 뭐 별로 많이 아프지도 않다. 그러면 사는 게 그냥 좋은 거예요.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스트레스가 많고 잠도 잘 못 자고 맨날 아프고 이러면 자기 몸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같이 일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만 뭐가 안 맞아도 막 이렇게 큰 소리가 나거나 비난하거나 뭐 그런 일들이 많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연구가 이렇게 이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가 굉장히 신뢰가 낮은 사회가 됐어요. 굉장히 그렇게들 다들 얘기합니다. 어쨌든 내 살 길은 내가 찾아야 된다. 내 팔 내가 흔들어야 되고 어쨌든 각자 도생이다. 이런 말 되게 많이 듣습니다. 최근에. 그런데 사회적으로 이렇게 신뢰가 떨어져 있고 각자 알아서 살아야 되는 사회라면
굉장히 불안하고 전쟁터 같은 그런 사회입니다. 전쟁터 같은 사회에서 어떻게 창의성을 발휘하고 우리가 행복하고 다른 사람들과 자유롭게 이렇게 그 마음을 나눌 수 있을까요? 거의 쉽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런 맨발 걷기를 통해 가지고 사회적인 안전망, 연결망을 확보하고 또 신뢰 자본을 확충해서 정말 우리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번에 그 국회에서 발표할 때 보니까 일본에서 학생들과 교수님들이 몇 분 오셨더라고요. 그 일본 학생들도 케이팝을 좋아해가지고 그 중에서 한국말을 굉장히 잘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맨발로 걷다 보니까 우리가 벽이 없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과거의 역사는 해결할 거는 또 해결해야 되고 또 거울로 삼아야 될 것은 또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제가 그때 그 강연할 때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 뭐 나이 많은 노인, 젊은이, 그리고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이거 다 다르잖아요. 지역적으로 다르고 나이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남자, 여자 다 다르고 우리가 다 다른 것 같이 보이는데 우리가 맨발로 걷다가 보면 우리가 다 지구를 통해 가지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맨발로 하나로 만날 수 있게 돼요. 맨발로 우리가 걷다가 보면 우리가 한국인도 아니고 일본인도 아니고 경상도 사람도 아니고 전라도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그냥 다 지구인이구나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사람들을 다 이렇게 쪼개놓는 것은 정치가들이 많이 하는 작당입니다. 작당. 이렇게 쪼개놔야지 자기 편 만들고 표를 얻기 쉬우니까 정치가들이 이제 흔히 하는 그런 장난에 국민들이 놀아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느 더 좋은 데로 자꾸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여기가 바로 거기가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면 그 헬 조선이 즉시 천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여기가 거기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맨발 걷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성경에 보면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맨발 걷기를 하다 보면 어쩌면 보물은 우리 발 아래에 있는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바로 지구가 이 땅이 하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보물이 아닐까. 우리가 신발을 신고 이 보물과 자꾸 그 단절해서 살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하나로 연결돼서 맨발로 우리가 걷고 염증을 줄이고 건강한 잠을 자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만족하지 않을까. 우리가 발을 너무 혹사시키고 있거든요. 발이 충분히 기분이 좋은 상태, 그런 상태를 바로 만족이라고 합니다. 지금 사회가 행복하지 못한 것은 막 깨방정 떠는 그런 즐거운 일이 많지 않아서가 아니고 발이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바로 신발 벗고 가까운 흙길을 찾아서 맨발로 한번 걸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